네, 많은 분들이 비단 올해만이 아니죠. 이 폭염, 폭우를 겪으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로 특히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작물 수확량의 20% 이상이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뭄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유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사안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0일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정말 강릉 지역의 가뭄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평론가님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먼저 점검 좀 해주시죠. 지금 강릉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8월 31일에 그 계량기를 실제적으로 이제 75%를 이제 잠그는 제한 급수가 돌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오늘 이제 5일이죠. 5일 기준으로 이제 강릉시가 발표를 했는데 100톤 이상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공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시설에서 이 강제 제한 급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강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오봉 저수지, 그러니까 이제 강릉시에 이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이 저수지가 네네네. 지금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이 만약에 1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거의 그 정도로 갈 분위기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9월 2일 기준으로 이제는 저수율이 14.1%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더 낮아졌습니다. 네. 5일 기준으로 보면 13.2%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하루마다 계속씩 저수량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고 전국 평균 저수율은 71.7%입니다. 그렇죠. 이거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지금 오봉저수지가 저수율이 낮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20년 전에 수몰된 차량까지도 발견됐다고 하죠. 바닥이 드러나니까 네, 바닥이 차가 드러나니까. 떠오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강릉시에는 제한급수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원의 손길도 그래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요, 2일부터 급수 차량 300여 대를 동원했고요. 또한 600여 명의 장병이 투입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있고, 이 강릉 가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또 발벗고 나섰죠. 네. 생수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트진루라든지 오비맥주 이런 식음료 회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시 내에서 이런 생수를 이제 공급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도움의 손길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강릉시에도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호텔에서 뭐 수영장을 이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체육시설 잠정 폐쇄 조치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산업 활동 이런 것도 지금 약간 멈춘 상태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 강릉시의 이제 관광 산업에 좀 타격을 굉장히 좀 받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까지 지금 강릉 가뭄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서 지금 걱정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디 이 강릉의 가뭄 사태 빨리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릉 지역, 영동 지역은 네.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폐 현상 이렇게 맞습니다. 좀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좀 심해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는 인재를 뽑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폐 현상이 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강릉 지역에 지금 최근 6개월간의 강수량을 조사해 봤더니 377.6mm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대비해서 41% 정도 되고요. 이게 여름만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6월과 8월에 이제 강수량이 187.9mm인데 평년 대비 49%입니다. 그러니까 강수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그 요인을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뽑는다 그러면 일단 이게 사실상 이게 물 관리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뭄이 심해지기 직전에 좀 관리가 강릉시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펑펑 썼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한급수가 된 거라서 미리 관리를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지역적 요인도 이제 있습니다. 강릉 지역 여름철 강수량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평년 대비해서 확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위로 본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6월 달 같은 경우는 93mm인데
뭐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8mm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수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팬 현상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 팬 현상은요, 이 팬자라는 것은요, 사실 스위스 알프스에서 부는 그 따뜻한 바람을 이제 팬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따온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위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서풍이 불거든요. 그럼 이제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붑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름기를 갖고 있는 비구름을 갖고 있는 구름이 이 태백산맥과 만나게 돼요. 거기서 태백산맥 만나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비가 내리고 비가 다 내린 다음에 네. 따뜻한 공기가 태백산맥 넘어가서 영동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따뜻한 바람, 팬, 그래서 팬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좀 더 이번 여름에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영동 지방, 특히 이제 강릉 지역에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팬 현상이 앞으로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또 겨울에 만약에 눈이라도 좀 많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겨울마저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수율이 좀 낮았던 부분도 하나의 가뭄의 영향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앞서 좀 표를 봤지만 이미 2024년부터 이 강릉 지역은 맞죠? 예, 네. 상당히 좀 가뭄에 대한 좀 카나리아, 탄광 속의 카나리아 좀 알려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확 줄었잖아요.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저 표가 평년값인데 이미 작년부터도 좀 큰 조짐이 있었는데 좀 미리미리 좀 선제적 대응을 못했던 또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도 함께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 방송 보시면서 가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지역은 폭우 때문에 네.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폭우 또 가뭄 복합재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상기후 때문이겠죠,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기상청에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9월 4일 날 2025년 여름철 기후 특성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근데 이게 복합적은 뭐냐 그러면 한 곳에서는 폭염이고요. 또 한 곳에서는 폭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해서 또 가뭄. 네, 그다음에 네. 또 가뭄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측면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이번 장마가 굉장히 짧았죠. 굉장히 짧았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며칠 날에는 또 폭우가 쏟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더위가 지속되고 전국 강수량도 더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여름철 강수량을 봤더니 619mm였습니다. 이게 평년 대비 85% 수준이에요.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도 사실 비가 좀 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비 많이 왔는데 하실 텐데 그쪽 지역만 많이 온 겁니다. 폭우로 오니까 네. 체감으로 많이 온 것처럼 맞습니다. 느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전국의 강수량을 본다 그러면 평년 대비해서 적게 왔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고요. 지금 영동 지역은 아시겠지만 역대 최저치로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철 해수욕 온도도 조사해 봤는데 이게 23.8도로 조사가 됐거든요. 이게요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재해로서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역대급 폭염, 역대급 폭우가 번갈아가면서 우리 여름철 날씨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더블 펀치 맞은 한반도라는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쪽 지방은요 폭우가 이거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폭우가 엄청 왔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이 영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보시면 대관령, 동해, 울진 38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상 한반도가 더블 펀치에 맞았다. 이런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 여름철 주요 기상 정보를 본다 그러면 평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평균 기온도 높고요. 평균 최고 기온도 더 높고요. 폭염 일수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평년이 한 10일 정도 됐었는데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28일 정도 지속되면서 정말로 이 폭염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 있고 열대야 일수도 15일로 역대 4위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이번 여름의 기상이후 특징이 정말로 잘 드러났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폭염, 폭우 그리고 가뭄이 있습니다. 이제 네. 복합 재난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가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뭄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가 올해 이 강릉 가뭄을 통해서 이상기후, 이 복합 재난의 가뭄이 큰 변수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주기가 3.1년,
아니 10년이 지금 3년마다 오는 가뭄으로 완전히 네. 바뀐 것 아닙니까? 네. 자, 이 가뭄이 이제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됐어요. 지금 기상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번 여름에 폭염과 폭우, 그다음에 가뭄이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됐다. 가뭄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는 일반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8월 달에 와서요. 서울에 그 시간당 110mm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죠.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50일 넘게 비가 안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온도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땅이 갈라질 정도로 가뭄이 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비가 와도요. 이게 비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너무 뜨거워서 바로 증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영동 지방이 더더욱 이제 갈라지는 강릉 지방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이게 북극의 빠른 기온 상승을 위해서 한반도의 대기 순환이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극에 날씨가 차가워야지만 기압골이 생기면서 빠르게 바람이 회전하게 되는데 네. 이게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중위도입니다. 이 북극과 중위도의 이제 온도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력 차이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상 바람이 순환이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기압이 계속 머물게 되면서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가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극의 변화가 중위도 기온을 평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재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정부 협의체라고 있는데 IPCC라고 얘기합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극한 가뭄 폭염 앞으로도 더 빈번하게 지속되고 오래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런 중위도 지방, 특히 우리나라가 북위 한 33도에서 38도인데 이 중위도 지방에 이제는 이런 가뭄 사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세계 보고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후 데이터센터에서는 극한의 가뭄 주기를 10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년으로 이제 단축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네. 3년마다 이런 극한의 가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대비를 이제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자,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는 이번에 이제 강릉 가뭄이 워낙 심각해서 가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미 가뭄에 대한 문제가 실은 보편화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가뭄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번에 가뭄, 이제 강릉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미 가뭄 사태는요, 전 세계적인 일이 되고 있죠. 특히 아프리카 북부라든지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안보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2022년 한 해에 4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예. 이게 그럴 정도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런 가뭄 사태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바로 올리브유죠. 그런데 2023년 9월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가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유가요. 이게 2배 이상 사실상 그렇죠. 생산량이 감소가 네. 되면서 가격이 또 뛰었습니다. 네. 아마 아시겠지만은 올리브유 가격이 뛰었다. 그래서 물가에 식음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일어난 일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창 이제 설탕 얘기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설탕 가격이 너무 올라서 빵값도 오른다. 과자 가격이 오른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태국과 인도의 가뭄 시기였거든요. 태국과 인도가 가뭄하면서 여기서 최대의 설탕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가 설탕이 이제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탕 가격이 뛰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식음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세계적으로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쪽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뭐 농작물에 피해가 오면서 우리나라의 물가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연쇄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76년 이후 가장 건조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2025년도 날씨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댐 저수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문제가 지금 가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물 부족 국가 이야기도 하고 물 아껴 써야 된다 막 이런 뭐 캠페인도 하고 했었는데 잘 못 느끼셨겠죠. 그런데 지금 OECD가 아예 세계 가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대로 가면 물 부족 국가 속출하고 네.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뭄은 글쎄요, 이게 뭐 일시적으로 사라질 그럴 재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오죽하면은 유엔마저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전 세계 인구 40%가 최소 한 번 물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인구의 40%요, 세계 인구의. 그 정도로 사실 물 부족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OECD는요 세계 가뭄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 가뭄 전망 보고서의 어떤 취지가 뭐냐 그러면 이거 가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예방해야 됩니다.라고 해봤자 세계 각국 나라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경제 피해 효과로 이제 산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라들이 이게 경제적 피해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가뭄에 대해서 사태 그렇죠. 심각성을 물 관리하겠죠. 네, 네.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OECD는요 이렇게 더 건조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이 수립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OECD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뭄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매년 3에서 7.5% 증가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2025년 가뭄 피해가 2000년대보다 2배 이상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고 또한 35년 가뭄 피해를 본다 그러면 만약에 경제 손실이 2000년대보다 35% 전망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가뭄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또한 경제적인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OECD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게 운하 물동량도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최대 40%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하의 깊이가 수면도 떨어지겠네요. 떨어지다 보니까 배가 못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물동량도 40% 감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5% 감소된다. 경제적인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라는 게 단순히 지역적 요인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예 전 세계 GDP를 깎아먹는 상설, 뭐 예. 변수가 상수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는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실제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이제는 뭐 전 세계 GDP에 대해서도 이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전 세계 이제 가뭄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OECD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 GDP의 8%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적인 요인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급한 가뭄이 이제 발생하면서 지역이 3배로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구 열대로 인해서 뭐 가뭄이 일어나죠. 산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막대한 피해를 이제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는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나라 지역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한국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뭄이 일어난다라고 본다 그러면 1년 차이는 78억 손해입니다. 이게 손실이.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3년 차에는요. 9조 2천억 원의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보면은 1,2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초반에 잡지 않으면 그런 거죠. 초반에는 가뭄이 일어나서 농작물 피해가 덜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 무엇보다 산업용수가 줄어들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럼 이게 눈덩이처럼 스노볼링 효과처럼 계속적으로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차에 가면은 경제적 피해가 저 정도로 9조 2천억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가뭄의 알겠습니다. 피해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딱 드는 생각이 일단 뭐 저수지, 댐이라든가 또 지하수 관리들 이제 우리가 수자원 관리 시스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한때 좀 저도 봤지만 또 해수 뭐 이걸 담수화로 네. 전환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나씩 볼게요. 이게 뭐 이제는 모든 방법을 총망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그래서 종합 대책을 이제는 수립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절수, 재활용, 뭐 분산형 이제 수자원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 다 이런 해야죠. 것도 예. 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댐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것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종합 시스템들이 마련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가장 필요한 게 농업용수거든요. 실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 단수의 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농업용수에서 이 담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모아둔 뭐 댐에 있는 물들을 어디서 많이 쓰느냐? 농업할 때 쓰거든요. 근데 이 농업할 때에 사실상 컨트롤이 안 되면 무제한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담수 관계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담수 관계는 뭐냐? 관계는 뭐냐 그러면요. 예, 물을 모아뒀다가 이제는 농작물에 뿌리는 거. 이걸 관계라고 네, 얘기하는데 관계 농업할 때고 예, 관계. 예. 담수는 뭐냐면 보이고 있죠. 댐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농업을 했을 때에 모아둔 물을 그냥 일시간에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무 물 소비량이 많으니까 스프링클러를 도입하자.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이게 담수 관계보다 54%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드립식은 76%가 절약이 가능하대요. 이 드립식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제 스프링클러는 다 아실 거고요. 이 드립식은 식물 옆에 배관을 심어갖고요. 식물 옆에 물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물이 가지 않고 바로 그 식물에 집중한다? 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용량을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립식 방식인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이제는 해수 담수화입니다. 이제 해수 담수화를 이제 기술을 좀 고도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활하셔야 되겠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1달러 투자가 최대 10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 가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10달러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달러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자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강릉 가뭄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 강우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인공 강우가 좀 현실성이 있나요? 이거를 좀 사용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인공 강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뭐 있는데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아예 이제 비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실 인공 강우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 강우 기술은 없는 구름씨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말 그대로 조금의 구름씨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더 증폭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인공 강우형 요오드화은을 구름에 살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름 속에 이제 수분이 이 요오드화은의 수정체에 응집을 합니다. 그럼 무거워지죠? 이게 얼음으로 변해서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입자가 이제 떨어지면서 사실상 비가 되는 현상인데 그런데 일단 이거는요. 강우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강우는 뭐냐 그러면 있는 비를 더 많이 내리게끔 하는 게 이제 강우의 원리거든요. 아예 구름이 없으면 비구름이 없으면 사실 이 인공 강우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이 인공 강우 기술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립기상과학원은요. 항공기를 1시간 띄우면요. 시간당 1mm씩 이제는 더 많아지게 되고 이걸 9시간 강우량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항공기가 3대 정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9시간 동안 이 강우 기술을 쓰면은 한 8.5mm의 이제는 강우량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이제는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제는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인공 강우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아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는 조금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점점 더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요. 아마 인공 강우의 기술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강릉 가뭄에 대한 이제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가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이제 긴 우리 인류 또 우리 한국의 재난이라고 된다면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좀 내놓을 때 아예 중장기적인 해법도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강릉 지역에 이제 갔었죠. 가서 이제는 현지에 있는 가뭄 사태를 두 눈으로 이제 보셨는데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지방 정부에서는
또 사실 좀 관심이 좀 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태를 모니터링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제 바닷물 담수화 종합 검토 지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종합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반으로 이런 가뭄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종합 대책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지금 시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종합 상수 대책도 만들어지면서 가뭄을 알겠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